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연봉 2,500인데 어떤 차를 사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연봉별 중고차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봉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소비 습관도 다르고 부양가족도 다르고 내가 뭐 자가에 사는지 월세에 사는지 아니 부모님 집에 사는지 이런 디테일한 조건들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얼마를 번다고 얼마짜리 사야 된다 이런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500을 벌어요. 많이 버는 거죠. 나는 500을 벌어서 100만 원을 월세를 내. 데이트 비용으로 또 100만 원을 내요. 밥값으로 100만 원을 내고 술값으로 100만 원을 쓰고 나니까 남은 돈이 막 없어지는. 왜냐면 또 뭐 건강보험료, 뭐 휴대폰값 이런 것들이 지출이 많이 나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500을 벌어도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뭘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게 맞다는 거죠. 내가 지금은 모으는 돈이 없긴 하지만 내가 이 G70을 사면 뭐 월납입금이 100만 원이라 칠게요. 그렇게 되면 다른 데서 100만 원을 줄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할부금을 내고 이 정해진 월급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 노력은 하겠죠. 제 경험상 한번 올라간 지출은 다시 내려오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원래 있던 고정 지출이 있고 거기서 추가로 뭔가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다 줄이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무조건 써야 될 돈, 월세 같은 것까지 줄일 수가 없잖아요. 휴대폰비, 건강보험료 어떻게 줄입니까? 그런 것들이 애초에 베이스로 깔려있고 그러면 식비랑 뭐 밥값, 데이트 비용 이런 걸 줄여야 되는데 그러기가 또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막 돈을 빌려오게 되고 결국에는 손해를 많이 봐서 차를 파는 그런 경우까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500 벌면서 정말 돈 한 푼 못 모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300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얼마씩 저축을 하면서 남는 돈이 있게 생활을 하는 게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짜리를 사야 되는데 그러면 이라고 했을 때 얼마를 버냐보다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는 돈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걸 살 수 있는지 기준점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보편적인 기준점으로 저는 한 남는 돈의 6배 정도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300을 벌고 한 150만원 저금을 해요. 그럼 150 곱하기 6은 얼마죠? 900만원인데 그럼 그 정도로 뭘 살 수 있을까요? 뭐 아반떼 AD, 뭐 디젤 요런 모델들도 살 수 있을 거고 투싼, 뭐 산타페 요런 것도 가성비 있는 걸로 구하면 1000만원 정도에 살 수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여유가 좀 생겨서 500을 벌어서 300이 남는다 하면 조금 더 좋은 걸 살 수 있겠죠. 야 그러면 500을 벌어서 300이 남는데 한 2천만원짜리 밖에 못 사는 거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중고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중고차는 보증기간도 뭐 남아있는 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사고 나서 고정 지출이 신차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신차를 산다라고 하면 그보다는 기준을 조금 더 높게, 금액을 조금 더 높게 잡아도 돼요. 지출이 적으니까. 물론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는 건 맞아요. 야 그러면 아무것도 못 사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정말 가장 방어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런 거고, 사실 저 같은 영업직 같은 경우는 수입이 들쭉날쭉한 직업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사회초년생분들은 아직 잘 모를 거고 저처럼 뭐 30대나 아니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40대 50대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연봉은 조금씩 올라갈지언정 물가는 더 오르고 그리고 내가 써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진다. 그게 좀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 집도 사야 되고 결혼하면 결혼 자금도 많이 필요할 거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아기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돈을 쓸 곳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은 차의 가치를 두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아끼면서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 30대나 40대 같은 분들 경우도 특히나 요즘 시국에는 너무 무리하게 차를 사기보다는 가성비 있고 적당한 금액으로 막 보증기간 남고 요런 차를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차를 사야 되냐 물어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차가 SUV냐 뭐 세단이냐 이런 거는 지금 본인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자녀가 셋이야. 그럼 카니발 사야겠죠. 그 나는 혼자 그냥 좀 즐기는 뻥카를 타고 싶어. 이런 뭐 스팅어나 뭐 G70이나 이런 매물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차들 중에서 저라면 예를 들어 2000을 쓰고 싶은데 그랜저 IG 보증기간이 지난 게 있고 소나타가 보증기간이 남은 게 있네라고 하면 저는 한 단계 급을 낮추더라도 소나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기간이 남았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차는 사실 사자마자 고장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왜냐면 중고차는 그 전주인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봐야 돼요. 차를 볼 때. 그런데 내가 살려는 중고차가 보증기간이 남았네? 그럼 그런 걱정들은 싹 없어지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도 신차 보증기간이 남은 걸 이용해가지고 AS를 받아서 이 차의 부족한 부분들을 싹 갈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저는 진짜 한 3달이라도 정말 못해도 3달이라도 남은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보증기간이 지난 차를 사야겠다, 제네시스를
사고 싶은데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이게 보증기간이 조금 지났네? 하는 매물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10만 킬로의 보증이 끝나고 이 차가 만약에 11만이다 그러면 한 13만원짜리보다는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보증기간 내에는 사실 보증을 많이 받아요. 내 차에 이상이 있네 라고 생각이 들면 보증을 받아 놓고, 그리고 보증이 끝나기 전에는 혹시나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내가 돈 나갈 일이 있나 싶어서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카센터에서 점검을 받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수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증기간이 끝난 차를 산다고 한다면 보증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오래된 것보다는 보증기간이 끝나자마자 금액이 좀 빠진 그런 차량을 고르는 게 이득입니다. 사회초년생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증기간 남은 차들은 금액이 좀 비싸기 때문에 크루즈나 뭐 아반떼 MD나 이런 차를 좀 가성비 있게 타고 싶어야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보증기간 남은 걸 살 수가 없죠. 사실 연식도 지났고 키로수도 지났기 때문에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는 옵션이나 연식보다는 키로수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모델일지언정 사실 연식은 현대차가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가 자주 되기 때문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2, 3년 차이보다는 키로수를 보고 키로수가 짧은 차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은 구입이 될 수 있습니다.